연봉 1억. 많은 분들이 이게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올라온 자리, 연봉도 오르고, 직급도 오르고. 근데 제가 오늘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회사가 당신 대신 AI를 쓰는 걸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면, 그래도 연봉 1억이 안전한 숫자일까요? 자, 오늘 불편하시겠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이야기를 제가 꼭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오히려 기회라는 것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숫자부터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미국 금융정보 기업인 볼륨버그의 인텔리전스 발표 자료를 보시면요. 지금 생성형 AI의 시장 규모는 약 55조 원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10년 안에 생성형 AI 시장이 1,800조 원 규모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삼성전자의 2024년 연간 매출액이 30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성형 AI의 시장 규모가 삼성전자 연매출의 6배 이상으로 커진다는 거고, 또 한국 정부 1년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657조 원 정도 되는데요. AI의 시장이 그 2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모의 돈이 10년 안에 AI 생태계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돈이 바로 어디로 가느냐라는 거고, 누가 가져가냐라는 거죠.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 파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AI를 이해하시려면 딱 2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약인공지능, 두 번째는 각인공지능입니다. 자, 약인공지능은 영어로 내로 AI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챗GPT, 뭐 이미지 기반의 뭐 클링 AI, 클로드, 뭐 제미나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약인공지능에 속하는 건데, 지금 2026년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이 약인공지능이 벌써 다음 단계인 강인공지능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생성형 AI의 종류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약인공지능, 강인공지능, 초인공지능 이렇게 3가지가 있죠. 자, 그 중에서 저희가 202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약인공지능을 활용해 보시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I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건 알고 정말 편하다는 건 알았지만, 사실상 우리 워크플로우에 적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다는 거죠.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감마라는 우리 PPT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AI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막상 실제로 만들었을 때 되게 신기하고 재밌고 편리함을 느꼈지만, 그게 우리 회사 플랫폼 양식에 맞춰서, 그게 우리 회사 툴 양식에 맞춰서 AI로 PPT를 만들어주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뭔가 한 끗이 부족함으로써 우리가 이 AI를 아직까지는 워크플로우에 적용하는 단계까지 일어나진 못했었지만, 우리가 지금 2026년 들어오면서 가장 크게 변화된 변화가 뭐냐면 강인공지능으로 넘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에이전트의 역할이 굉장히 강력해지면서 실제로 우리가 뭐 회사 사무 업무라든지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상 제작, 카피라이팅 이런 모든 워크플로우에 실제로 적용해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정도의 퀄리티가 올라왔다라는 거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단적인 예시를 좀 하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그 대한민국 전체 광고 시장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 전체 광고 시장 규모가 17조 7억 정도가 됩니다. 17조 7억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분할을 해서 종목별로 좀 나눠보게 되면은요, 이 중에 60%가 온라인 광고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뭐 5개 광고, 오프라인 광고, 아니면은 뭐 이제 번외 광고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돼 있는 게 100%겠지만, 그 17조 7억이라는 숫자 안에서 60%는 온라인 광고에 치중이 돼 있다는 거죠. 네. 이런 흐름들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뭐 일본, 뭐 영국, 프랑스, 미국 다 이제 공통적인 흐름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다음인데요. 그럼 그 온라인 60%에 해당하는 그 온라인 광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을까요? 60%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10조 정도가 되는데, 그 10조 정도 중에서 60%가 또 인플루언서 광고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한민국 시장은요, 이 인플루언서라든지 연예인들이 나와서 광고 시장을 흔들어주지 않으면은 이 마케팅 활동이 되게 어렵다라는 건데, 이 활동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요, AI 인플루언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맥락에서 그게 이어지는 맥락인데, 우리 AI 인플루언서를 일단 쓰게 되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요, 좋은 게 뭐가 있고 나쁜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좋은 거는 비용 절감률이 90% 이상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인플루언서 비용 자체가 들어가지가 않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인플루언서를 갖다가 불러서 스튜디오를 촬영하는 스튜디오 촬영비가 들어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걸 편집하는 편집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지 않고, 그다음에 특수효과라든지 이런 데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본을 짜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절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라는 게 90% 이상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뭐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했을 때 영상 광고나 이런 것들을 찍으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렸지만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홍보물이나 광고물을 갖고 기업 입장에서 돌릴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광고로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예를 들면 2년 계약이면 2년 계약, 3년 계약이면 3년 계약, 이런 리스크들이 있었었죠. 그죠? 자,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그 초상권, 그 다음에 그 계약돼 있는 기간,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광고를 쓸 수 있는 그 기간이 딱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AI 인플루언서라는 걸 활용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캐릭터 자체를 내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기반으로 이 캐릭터를 소유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서는 또 이런 리스크나 이런 것들도 감당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플루언서가 뭐 술을 먹거나 뭐 폭행을 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나오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이미지 리스크까지 같이 가져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리스크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네, 그래서 되게 장점이 되게 많은 그런 사례들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시선들이 많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AI라는 걸 알았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에 동요를 할 것이며, 또 이 AI 인플루언서가 뭔가라는 걸 사용했을 때 실질적으로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AI라는 걸 알았을 때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걸 광고로 보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요거는 사례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해외 AI 인플루언서 중에서 뭐 릴 맥켈라라는 이제 캐릭터도 있고, 로지라는 캐릭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많은 이제 AI 인플루언서들이 활동 중인데, 보면 인스타그램 계정 들어가 보면은요, 거의 휴먼 계정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릴스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동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조회수가 잘 나온 게 있고 못 나온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거의 사람 계정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범위까지 이제 가능해졌다. 근데 이게 AI 인플루언서, 그 광고 마케팅 영역만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지금 이 AI 인플루언서 영역이 굉장히 좀 빨리 도입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 기업들에서 지금 굉장히 저도 문의가 많이 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떻게 적용까지 하느냐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크게 지금 현존하는 기술 중에서 두 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첫 번째는요, 시네마틱 모션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모션 그래픽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특정 AI에 갖고 있는 기술들 중에 하나인데, 먼저 시네마틱 모션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뭐 분노의 질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이언맨이라든지 이런 액션 요소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액션 컷들 있잖아요. 이런 화려한 액션 컷들을 그 인플루언서라는 그 목업 이미지 하나만 업로드를 해주시면요, 그 이미지로 다양한 시네마틱 영상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목업 이미지라는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목업 이미지라는 거는 캐릭터의 정면 전신 이미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면 전신 이미지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측면 사진, 옆면 사진, 후면 사진까지 해서 이 360도를 다 따놓은 목업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이미지가 이제 캐릭터 이미지가 되는 거고, 레퍼런스 이미지 캐릭터가 되는 거고, 이 레퍼런스 이미지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그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어떤 모션에 내가 씌우고 싶다, 내가 요런 모션에 씌우고 싶다라면은 그 모션 영상을 갖고 왔을 때 그 영상에다가 캐릭터를 씌울 수가 있어요. 그 씌우게 되면은 그 모션으로 시네마틱한 영상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이 많이 되겠죠. 네, 그런 사례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모션 그래픽이라는 기능인데, 모션 그래픽이라는 거는 제가 이렇게 그 일반인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동작을 하고 액션을 취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목업 이미지를 레퍼런스로 업로드를 하시면은 그 동작을 그 캐릭터가 똑같이 따라를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캐릭터 하나를 따가지고 모션을 입히면은, 누군가 만들어져 있던 모션을 반대로 따갖고 와서 캐릭터를 입히면은 완전히 새로운 영상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지금 기업에서 많이 도입을 하고 싶어 하고, 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기업 광고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생산성 효율에 굉장히 적용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성형 AI 시장도 굉장히 지금 빨리 커져 나가고 있는, AI로 만드는 이제 인플루언서 시장도 굉장히 빨리 커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요렇게 사용했을 때 이제 기업이 절감할 수 있는 광고 마케팅 비용은 90% 이상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우리가 인플루언서를 쓰게 되면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마케팅 비용. 보통 기본적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쓰시면은, 2천만 원 정도 쓰시면 그냥 영상 한 편 찍고 끝납니다. 거의 그럴 거예요. 영상 한 편 찍고 1년 돌리면 딱 끝날 돈이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금액을.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시고 계시고요. 진행하는 순서는 먼저 캐릭터 목업 작업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목업 작업을 해놓은 걸 기반으로 이제 그 기업의 스토리랑 맞춰서 이제 스토리 라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여러 스토리들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으로 변환하는 작업들을 하는데, 이게 지금 현존하는 기술로는 영상 길이가 한 12초가 맥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로 만들 수 있는 영상 최대 길이가 12초거든요. 그래서 12초짜리 영상 클립을 이어 붙여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미 많은 우리의 워크플로우들, 많은 일들이 AI가 대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광고 카피를 AI가 쓰기 시작을 했고, 코드도 AI가 짜기 시작했고, 심지어 디자인 작업들도 AI로 많은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AI를요, 계약서를 검토하는 수준까지 왔어요. 우리 네로 AI의 다음 단계를 강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AGI라고 부릅니다.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인감처럼 여러 분야를 넘나들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하는 AI란 뜻입니다.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기업들이 이미 이걸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약한 AI 단계에서도 이미 일자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강인공지능으로 전환됐던 이 시기에 일자리 지각 변동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은요, 우리가 하는 업무의 거의 절반 이상이 AI로 바뀔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내 업무 중에 절반이 AI로 대체된다라는 얘기예요. 44% 이상이 대체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현업 마케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전에는 우리 광고 카피 하나 만들려면 광고 기획자, 카피라이터, 디자이너 이런 여러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아가서 광고 영상 하나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뭐 인플루언서나 연예인이 필요했고요. 그걸 촬영하기 위한 스튜디오가 필요했고, 그걸 또 편집하는 편집자가 필요했고, 또 이걸 또 기획하고 총괄하는 총괄 기획자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용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소요가 되고, 제가 알기로는 무명의 인플루언서나 무명의 연예인들을 사용했을 때 보통 15초짜리 광고를 찍는데 뭐 적게는 350에서 많게는 뭐 700만 원, 800만 원까지도 소요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뭐 클링 AI라든지 아니면은 뭐 힉스필드 AI라든지 이런 AI 도구 하나로 10분 만에 광고 카피를 20개 이상 뽑아낼 수가 있고요. 또 그 뽑아낸 광고 이미지를 갖고 영상화 작업까지 시킬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자들의 워크플로우도 변하고 있습니다. AI 코딩 도구가 등장한 이후에 주니어 개발자의 생산성이 2배에서 3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기업 입장에서 주니어 3명을 뽑는 대신에 1명으로 대체가 가능해졌다는 뜻이죠. 현재 대기업들의 신입 개발자 채용이 거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객센터는 이미 AI 전환이 가장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국내외 주요 통신사인 뭐 KT, SK, 그다음에 LG U+들까지 거기에 더해서 금융사들까지 더해서 AI와 챗봇 음성 도입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인력 수주를 이 AI로 빠르게 돌리고 있고요. 공통점이 혹시 보이시나요? 반복되고 규칙적이고 이런 매뉴얼화된 업무들은요, 빠르게 AI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 1억은 많은 직무 구간에서 걸쳐 있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내가 하는 일 중에서 순서가 정해져 있고 반복되는 업무가 얼마나 되실까요? 보고서 형식이 혹시 정해져 있으실까요? 메일 쓰는 방식이 혹시 비슷하십니까? 뭐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데이터 입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 그렇다면은 그 부분은 이미 AI가 넘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맥켄지에서는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경제적 가치가 연간 최대 6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가치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지금 사람이 하던 일을 AI가 대신하면서 생기는 효율이 그 AI로 대체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꼭 나쁜 소식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열심히 한 게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바꾸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연봉 1억이 배신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배신한다라는 게 아니라 연봉만 올리면 된다라는 그 생각, 경력만 쌓으면 된다라는 그 생각이 여러분들의 전략과 생각을 배신할 거라는 거죠. 앞으로 10년은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어떤 구조에 있느냐가 그 격차를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AI를 활용하는 쪽에 있느냐 아니면 AI에 대체되는 쪽에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선택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격차가 언제 어떻게 벌어졌는지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